안녕하세요, 송세영입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위대한 발견, 식물 영양소 연구의 시작은 칼렌보그의 왕성한 호기심과 관찰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20년대 초 중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칼렌보그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채소와 현미를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육류와 백미를 즐기는 부자보다 건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칼렌보그는 식물이 가진 그 특별한 힘을 밝혀내기 위해 연구를 시작을 했고, 모든 식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팔파를 비롯해 파슬리, 물냉이를 가지고 실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1934년 북미 최초의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품을 개발하게 되고, 80년 전 식물 기반의 식품과 식물 화합물에서 발견된 이 소중한 영양소는 오늘날 식물 영양소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식물 영양소, 파이토뉴트리언트 또는 파이토케미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화 방지와 만성질환 예방 물질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물질인데요. 실제 이 파이토케미칼은 식물의 입장에서는 질병, 해충, 가뭄, 과도한 햇빛, 자외선, 공기, 토양율의 오염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 물질이죠. 하지만 사람이 먹었을 때 건강과 영양에 유익한 생리 활성 물질을 제공한다는 측면을 강조해서 파이토케미칼을 파이토뉴트리언트, 즉 식물 영양소로도 일컫고 있는 것이죠. 식물이 생산하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의 종류는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적인 구조에 따라 폴리페놀류, 터핀류, 그리고 유기황 화합물로 분류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폴리페놀, 하이드록시 구조를 2개 이상 가진 고분자 성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파사과의 케르세틴, 녹차의 카테킨, 감귤류의 헤스페리딘 등이 대표적인 폴리페놀계 식물 영양소입니다. 터핀류는 오베스의 탄소 골격으로 당근의 카로티노이드, 토마토의 라이코펜 등이 있고요. 유기황 화합물로는 구조 내 하나 이상의 황원자가 함유되어 있어 특유의 냄새를 특징으로 하죠. 배추, 브로콜리, 케일, 컬리플라워 등 십자화과 식물에 인돌, 이소치오시아네이트와 마늘에 많이 들어있는 알리신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소, 과일 안에 다양한 형태로 식물 영양소는 존재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인체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등 유익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매일매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매일 채소 과일을 하루에 5서빙 이상 먹으면 만성질환을 20%까지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5플러스 전략을 권장하고 있고, 이를 많은 나라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알고 계신가요? 하루 기준 채소는 7회, 과일은 2, 3회 이상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횟수도 중요하지만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지금이 제철인 감귤류, 우리가 흔히들 먹을 때 깔끔하게 먹으려고 하얀 부분을 다 띄고 먹게 되는데요. 그 하얀 부분에 헤스페리딘이 풍부하고요. 비타민C와 펙틴 등 식이섬유소도 풍부해서 건강상의 혜택이 크다라고 합니다. 녹황색 채소 가급적 기름에 조리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카로티노이드는 기름과 함께 조리할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네요. 양파의 퀘르세틴은 열처리 중 조리수로 용출이 되어서 열처리 시간이 길수록 손실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 짧게 조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영양분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조리수까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짙은 녹색 겉잎이 밝은색 속잎에 비해서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플라보이드 함량이 10배 이상 높다고 하니 채소 전처리 시 짙은 푸른잎 버리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또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가 껍질도 많고 더 붉은 상태에서 섭취하기 때문에 라이코펜의 함량이 높고, 아주 맛있는 포도, 맛있는 속 알맹이보다 껍질에 핵심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게 좋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콩이나 콩 제품 현재보다 더 많이 섭취 권장하고 있는데요. 대두의 주된 파이토케미칼인 이소플라본은 뼈 건강을 향상시키고 정말 다양한 건강상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 알려져 있죠. 더 많이 섭취하시도록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 마시는 음료도 탄산음료보다는 녹차나 허브차 등을 많이 마시는 것이 평소 식물 영양소 섭취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실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채로운 색으로 확인 가능한 식물 영양소의 가치 한번 살펴볼까요?
녹색의 카테킨 EGCG 폴리페놀의 일종이죠. 녹차의 떫은 맛 성분입니다. 강력한 활성산소 제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항산화 작용을 바탕으로 해서 LDL의 산화 방지와 같은 심혈관계 보호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쓴맛을 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같은 차 종류이지만 발효가 좀 많이 된 홍차에서는 카테킨의 함량이 떨어진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하실 것 같고요. 주황색의 카로티노이드, 특히 베타카로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500여 종류의 카로티노이드 중에 하나이며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와 과일 그리고 조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에서 유래된 베타카로틴은 소장에서 레티놀, 비타민 A로 전환되어서 비타민 A의 활성을 받는데요.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날것으로 먹는 것의 흡수율은 8%에 불과하지만 기름과 같이 조리하면 60에서 70%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일정량 유지해야 되는데 이 생체 베타카로틴의 농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과일과 채소의 섭취 부족, 음주, 흡연 등이 있습니다. 또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가장 안전한 급원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과량으로 섭취하셔도 체내 조직 가운데 주로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되니까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비타민 A의 대체제일 수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의 기능성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서 항산화 작용, 유해산소의 예방, 피부 건강 유지 기능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레드의 라이코펜, 잘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카로티노이드계의 식물 영양소로요. 보통 1kg의 신선하고 잘 익은 토마토에서 0.02g 정도밖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네요. 이 라이코펜은 식물 영양소로서 토마토 같은 붉은색을 가진 과일, 수박, 자몽, 구아바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베타카로틴처럼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베타카로틴 이상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그 외에도 노화 방지, 전립선 건강, 심혈관 건강, 혈당 저하 효과 등을 논문의 결과로서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 피부 내 라이코펜의 수치 자외선에 노출될 때 아주 빠른 속도로 반응해서 고갈되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의 피부 건강과의 상호작용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퍼플 혹은 블루의 안토시아닌, 이 안토시아닌의 매력적인 보랏빛은 예쁜 색으로 과실을 돋보이게 하고요. 이를 통해 씨앗을 뻗뜨리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선스크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람이 섭취했을 때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경 전달 체계에 관여하면서 신경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슐린 분비 작용 및 지질 대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 포도,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의 베리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성분이죠.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파이토알렉신의 일종으로서 포도는 곰팡이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물질로 이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균 물질을 분비한다라고 합니다. 이 레스베라트롤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알려져 있는데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도 항바이러스, 신경보호작용, 항염증 작용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프렌치 패러독스로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 사람들의 식생활,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레스베라트롤이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특정 유전자의 신호 전달 체계의 발현을 조정함으로써 손상 세포와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것이 밝혀졌고요. 2003년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서 포유류의 노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 또한 보고되었습니다. 하얀색의 알리신, 마늘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이 마늘의 독특한 냄새와 약효의 주된 성분입니다. 마늘의 대표적인 성분인 이 알린이 잘라질 때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리나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매운맛과 냄새가 나는 알리신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알리신은 강한 살균, 항균 작용 이외에도 혈액순환 건강 등 다양한 건강 증진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늘이 익게 되면 냄새도 사라지게 되죠. 그와 함께 알리신도 함께 파괴되어서 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네요. 또 알리신은 비타민 B1인 띠아민과 결합하면서 알리띠아민이 되는데 흡수가 잘 되는 활성 지속형 비타민 B1으로도 불리우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치를 주는 다채로운 색상의 식물 영양소, 과연
잘 섭취하고 있을까요? 이 식물 영양소는 아직까지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참고량 또는 권장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행 연구로 진행된 미국의 파이토뉴트리언트 리포트를 토대로 제시한 담정 권장 수준으로 각 식물 영양소별의 섭취 현황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의 식물 영양소 섭취 수준은 각 영양소별로 많으면 30% 수준, 적게는 7%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아주 크게 미달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상대적으로 한식이 밥을 중심으로 다양한 나물을 먹는 건강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반해 어떻게 보면 식물 영양소의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섭취량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채소와 과일 안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그래서 건강한 일상에 도움을 주는 식물 영양소, 매일매일 과일과 채소의 힘으로 채우는 건강한 에너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